의식적으로 자꾸 그 형태에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끊어읽기, 묶어 읽기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긴 문장 봤을 때 그러면 투부정사와 동명사, 과거분사 요거 부분만부터 이제 잡아내는 것부터 그러면은 그 트레이닝부터 시작하겠네요. 예, 그 연습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동사와 파생된 이제 준동사를 찾아낸 후에 아까 저도 이게 판례를 처음 보고 고리가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소위 이제 접속사하군요. 그 고리 링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예, 고리는 정식 용어가 아니고요. 제가 덩어리 고리 영어란, 그 타이틀을 만들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고리에 해당되는 것은 접속사, 관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뒤에 주어 동사를 끌고 다니는 하나의 그 헤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고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교수님 보면 어떠세요? 지금 일단은 그 준동사 부분을 먼저 주목을 하라. 그 부분부터 이제 끊어읽기 연습을 시작하라. 이제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네.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영어가 우리말과 달리 동사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된 언어이기 때문에 동사를 이제 함께 움직이는 것들이 하나의 의미적인 덩어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준동사 말씀하셨는데 같이 이제 덩어리로 이제 학습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그걸 더 뛰어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미를 이루는 단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단위로부터 큰 단위까지 뭐 명사구, 무슨 또 형용사구, 부사구, 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또 뭐 문장. 그래서 이제 이게 단위가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개별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 뭡니까? 같이 움직이는 덩어리끼리 청크라고 하고 콜로케이션도 네. 그런 쪽으로 같이 이제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읽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한눈에 한 번에 딱 봤을 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글자 수가 한 대여섯 개 되거든요. 그 범위가 대충 의미 덩어리로 묶여진 덩어리입니다. 사고 단위라고 하는데 자꾸 그런 훈련을 시키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발음할 때도 이런 사고 단위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발음이 강세나 리듬이나 네네네네. 같이 거기 리듬을 맞추는 것이고 들을 때 마찬가지고 쓸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훈련을 이렇게 평소에 해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모국어 배울 때 일일이 단어들을 분석해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나서 나중에 분석해 가듯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일단 큰 단위부터 이렇게 의미적인 단위들부터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맥락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영어가 궁금합니다 코너에서 이제 소위 이제 영어 공부의 달인을 모시고 그 독특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나오신 출연자분들이 다 정말 스스로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고 터득을 하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또 이런 그 영어 학습법을 또 어떻게 보면 창시하셨습니까? 이거는 뭐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청크는 늘 얘기가 되어왔던 거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기존 문법하고 기존 문법에 있는 것들을 좀 재정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하기 시작한 동기가 제가 직업이 책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어떻게 해보자는 말은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이 지금도 문법을 배우는 게 한 몇십 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뭐 품사부터 시작해서 하는 게 시험 문제도 하나도 바뀌지 않고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법을 보통 고등학생이 되면은요, 문법을 최소한 5, 6년 한 아이들인데도 이게 전혀 문법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쓰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책을 쓰는 영어에 관련된 한 사람으로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좀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뭔가를 좀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과정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주된 목표는, 뭐 획기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있는 최소한의 문법 지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걸 묶어주는 게 사실 지금 덩어리 고리 영어입니다. 조금 영어에 대한 고생을 좀 덜어주자. 이게 이제 취지가 되겠죠. 네. 선생님께서 직접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당연히 큰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지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반응은 어떤가요? 아이들한테 일단 덩어리 고리 그 기본 개념은 개념은 아주 단순하게 주자. 연습을 많이 시키랍니다. 말 배우는 건 별거 아니다. 말은 복잡하면 그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편하게 쓰자고 만든 건데 원래 룰이 단순한 수밖에 없는 게 말이고 그러니까 영어도 단순하게 보자. 그래서 결국은 주어 동사부터 시작해서 덩어리 몇 개 붙여가는 거. 고리 쓴 다음에 또 덩어리 붙여가는 거. 그게 영어니까 단순하게 하자. 네. 대신 개념은 단순하되
연습은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금방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준동사 같은 경우도 이게 용법, 무슨 용법 막 수십 개를 늘어놓으면 이해를 못하던 아이들이 글을 몇 개 갖다 놓고 여기서 준동사 다 찾아봐라. 처음에 이런 훈련부터 시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준동사를 다 동사로 바꿔놓고 형태를 제대로 맞춰 써라. 또 빈칸을 만들어 놓고 적절한 고리를 써라. 그런 것들은 상당히 아이들이 금방 해요. 그러니까 우선 머릿속이 정리가 싹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정도라면 이게 지금 어떤 하나의 학습법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을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아이들이 편해한다. 그리고 뭐 별로 문법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냥 안 써지던 게 써진다. 이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왜 암기식 같아 보이는 느낌도 좀 있는데요. 암기는 어떤 덩어리 신호는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준동사 신호, 그리고 고리, 접속사 같은 거는 많이 쓰는 건 다 해봐야 한 30-4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아이들이 덩어리 연습을 하는 과정이 어휘력 연습이나 마찬가지예요. 동사하고 명사를 자꾸 붙여본다. 그 다음에 그거 붙여서 준동사 만드는 과정도 결국 그 덩어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과정에 그 표현을 많이 익히게 되니까 그 자체는 암기죠. 그건 암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차피 영어를 하는 아이들은 단어든 표현 암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이라면 암기이고요. 네. 다만 암기된 거를 문장에 어떻게 잘 쓰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예. 자, 지금 선생님의 말씀은 뭐 어떻게 저는 그 콜로케이션, 예를 들어서 이슈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뭐 우리가 활용할 수 없지만 성명을 발표하다, 이슈, statement이라고 하나 통째로 외우면 그 덩어리로 또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건데요. 교수님께서 이런 그 콜로케이션이라든지 그 청크 영어의 그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습득할 때 우선 처음에는 계속 덩어리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 낱낱이 분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 의미 덩어리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좀 인지 능력이 발달해 가면서 이제 언어적으로 분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학생들도 영어 배울 때 처음부터 너무 문법적인 아주 미시적인 것에 내려하지 말고 이 의미 덩어리로 이렇게 왜냐면 영어 언어 구조가 의미 덩어리를 문법적으로 연결한 거기 때문에 이 덩어리로 이렇게 연습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 뭐 큰 의미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 좀 네. 편하게 생각한다라는 게 가장 좀 주목할 그렇죠. 점이 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입에 좀 붙으면 이제 시험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회화에서도 그렇죠. 많이 활용되기 쉬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청크 학습법에 관해서 얘기해 주신 이상혁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박준현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플라시보죠? 플라시보 P죠. 네. P죠. 예, 그러니까 플라시보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제 그 환자에게 가짜 약을 주면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환자가 진짜 그쪽에 효능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그런 효과라고 하죠. 요번에 독일에서 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맹물도 이게 약이라고 믿으면 맹물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예. 그만큼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 중에서도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 EBS와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토크앤 이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